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박지훈 변호사님. 예. 축구는 언제부터 봐야 제일 재밌을까요? 후반전부터 봐야 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게임이 됩니다. 전반전은 탐색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부터 봐야 진짜 재밌죠? 예,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추석 연휴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연휴에도 역시나 명절 관련 범죄 적지 않았습니다. 한 예로 지난 4일 서울 노원구에서는요, 추석 때 큰 집에 가지 않겠다는 아내한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편이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명절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예?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자, 김하은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최영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진부터 달립니다. 예. 자, 서울 3호선입니다. 한 외국인 여성이 맞은편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 욕을 날리네요. 저게 무슨 뜻인지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나 원참 하신 최영심님. 서울 4호선입니다. 정 발을 올리고 싶거든 신발은 좀 벗고 올려라. 남들 앉는 자리에다가 하신 전애리님. 자, 구리시 아울렛입니다. 먹던 커피잔을 화장품 테스트칸에다 꽂아두고 갔어요. 아유 정말 하신 강유진님. 자, 전주 6번 시내버스 기사님 칭찬합니다. 몸 불편한 어르신한테 아버님 하면서 돈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정말 선한 분이야 하신 김지수님. 자, 북한산 별다방에 비둘기가 실내로 들어와서 나가질 못하고 있었어요. 다들 무서워서 어물쩡어물쩡하고 있는데 119 대원들이 오셔서 저렇게 구조를 해주셨네요.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하신 김향수님. 예,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5.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사를 모아서 출발합니다. 예, 첫 번째 가볼까요? 예, 이진호 파문 후 비극입니다. 예,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무리를 빚었던 개그맨 이진호 씨 소식 다 아실 겁니다. 저희는 그때 전해드리진 않았었는데 오늘 좀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이 개그맨 이진호 씨 상습 도박 혐의에 이어서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무리를 빚었었는데요. 당시 이 씨의 음주운전을 신고했던 걸로 알려진 이 씨의 여자친구가 추석 연휴였던 지난 5일 본인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고인의 몸에서 타살 흔적 등이 발견되거나 범죄 혐의점은 없었다고 합니다. 앞서 이진호 씨는 지난 4월 자신의 SNS에서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다가 지난달 24일 음주 상태로 경기도 양평군 자택까지 약 100km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당시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1% 상태였고 이 씨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이 씨의 주거지 근처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현장에서 체포한 바 있습니다. 자, 이진호 씨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나요? 네, 당시 이 씨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사람이 여자친구라는 게 한 매체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 신고자가 이 본인이라는 것을 매체에서 언론에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그 심적 부담감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신고자가 누군지는 알려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고 합니다. 자, 신고자가 누군지를 굳이 보도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여자친구라면 더더욱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내 햄버거는 어디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2025년에 AI가 나오는 이 세상에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에서 전해진 분노 유발 사건 영상 만나보시죠. 지금 시킨 지 40분 좀 넘었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 1시간 정도 기다렸고 충분히 기다린 것 같아서 그냥 집에 가려고요. 야, 최근에 블랙핑크 로제한테도 그러더니 이거 약간 느낌이 오는데 이거? 예, 그 느낌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인 여성이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한 소도시에 위치한 한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을 이 여성이 방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메뉴를 주문한 지 40분이 지나도 이게 음식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당시 평일 오후 4시여서 손님이 붐비는 시간도 아니었고
여성의 뒤를 이어서 주문한 다른 고객들 음식이 먼저 나오는 것도 확인을 한 겁니다. 여성에 따르면 5번이나 이 직원에게 아니 음식 언제 나오냐 물었지만 직원들은 곧 나와요 라면서 미소를 지었다는 거예요. 결국 70분이 지나도록 음식이 안 나오니까 빈손으로 매장을 나왔다고 합니다. 여성에 따르면 주방 쪽에서 쟤들은 다시는 여기 안 올 듯이라며 비웃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생각할수록 황당해서 또 눈물이 나왔다고 하네요. 아니 뭔 패스트푸드를 70분 걸려가지고 햄버거를 봐도. 베리 슬로우 푸드입니다. 예. 베리 슬로우. 햄버거 딱딱딱딱딱딱 몇 초면 끝날 일인데 70분이 걸렸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이죠. 일단 왜 항의하지 않느냐 이런 또 누리꾼들 글들이 있었는데 40분 정도 지났을 때 크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계속적으로. 예. 근데 결국은 시간이 70분이 지났다고 하고요. 뭐 이거는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인종 차별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시애틀 쪽인데 작은 도시인데 아시아 인구가 별로 없다고 해요. 막 그러다 보니까 없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더 이런 일이 있고 벌써 2번째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저기 그 황금색 아치 거기죠? 네, 맞아요. 거기요. 안 사 먹어. 요. 그러니까요. 참 이런 일이 있군요, 아직도.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소리 없는 축가? 제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첫 번째 리허설이었습니다. 네, NG였고요. 자, 2번째 NG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수백 번을 진행하면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는데 혹시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축가 어떤 곡일까요? 저 축가는 그 크러쉬의 뷰티풀이라는 곡 준비했고요. 어떤 곡이요? 뷰티풀. 그 음량 담당자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엉뚱한 음악을 틀었다는 거예요. 음량이 없으니까 제목이 뭐죠? 라는 말까지 한 거예요. 결혼식 도중에. 하객들이 다 MR 무슨 일이야? 막 이러고 친구들도 하는 말이 야 이런 결혼식 처음 본다. MR 사고는 처음이다. 다 이러니까 좀 아니 그럼 결국 결혼식에서 축가 못 부른 거예요? 축가를 순서를 바꿔서 아주 나중에 부르긴 했는데요. 그마저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자, 우선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제보자가 직접 겪은 일인데요. 약 1년 전에 예약을 한 유명한 결혼식장이고 대관료 등에 약 4천만 원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예식을 준비하면서 원래는 신부인 제보자가 축가를 하려고 했다가 본식 이틀 전에 축가자와 MR을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식장에 문의를 하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변경을 했는데요. 그런데 본식 당일에 축가를 하기로 한 친구가 리허설이 몇 시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장 측에서 안내를 안 해줬던 겁니다. 식장에서 지정을 해준 사회자 역시 축가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직전까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결혼식이 시작이 됐고 축가 순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MR이 2번이나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축가를 바꾸기 전에 정했던 노래 음원이 나왔고 다음은 알 수 없는 트로트풍의 음원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식장 측에서 변경된 MR 음향을 연출팀에 전달을 하지 않았던 건데요. 결국에는 축가 순서를 바꿔서 사진을 찍기 전에 축가를 진행을 했지만 그마저도 MR 소리가 너무 커서 노래하는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보자분 억지로 웃었지만 하객들은 수군대고 결혼식은 이미 다 망쳤다면서 아주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아, 박 변호사님. 네. 이거는 좀 더 챙겨야 되고 당연히 꼼꼼하게 봐야 될 부분인데 놓친 상황인데 일단은 식장 측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해요. 신랑하고 얘기를 좀 했다면서 와인 10병으로 보상하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신랑한테 물어보니까 뭐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신부한테 물어보라고 얘기를 했다.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장 측도 얘기도 또 1년에 한두 번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하필이면 오늘 이날 일어났네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변명이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뭐 상품권 30만 원 줄 테니까 더 이상 화 좀 내지 말고 뭐 글 같은 거 좀 지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유,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 가보죠.
엄마의 노골적인 편애, 하하.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이번 추석에 남편 없이 아이들과 함께 친정을 찾았는데요. 처음 들었었을 때 임신 6개월째인 여동생은 방 안에 있고 어머니는 주방에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와도 뭐 별 반응이 없길래 바쁘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내내 부모님은 저와 저희 애들은 뒷전이고 여동생과 여동생 딸만 부르면서 계속 챙기시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여동생은 저와 달리 똑부러지고 애교도 많아서 어른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 스타일이었기에 그런 여동생의 딸이라서 더 이쁜 건가 싶었는데 부모님이 여동생 딸과 놀아주시면서 역시 아들이랑 딸은 다르지? 하은이 너무 예쁘고 귀엽다. 지훈이는 이런 게 없었는데 라면서 저희 첫째 아들과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옆에서 저희 아들이 다 들리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뒤 어머니께서 지역 상품권을 여동생에게만 챙겨주시면서 제게는 너는 나랑 지역이 달라서 못 쓰겠다 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시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저였으면 티나지 않게 몰래 줬을 것 같거든요. 뭐 어쨌든 기다리다가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저희 둘째가 계속 울고 보채길래 저 혼자 방에서 아이를 재우고 있었는데요. 거실에서 소고기 냄새를 폴폴 풍기면서도 아무도 저에게 밥 먹어라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분명 점심 먹을 때는 방에 있던 여동생 것만 미리 덜어놓고 먹었거든요. 1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식사를 마친 어머니가 오시더니 저에게 밥을 먹지 않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서러움에 동생이랑 차별하지 말라며 짐을 싸고 집에서 나왔는데요. 이후에 가족들은 차별한 게 아니라면서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예민한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딸입니다. 엄마 진짜 뭐한 짓이야. 김서방이랑 같이 안 왔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아니면 애초에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어? 어려서부터 계속 둘째랑 비교하면서 차별하더니 이젠 그것도 대물림해서 내 새끼한테까지 그래? 상품권도 그렇고 소고기도 그렇고 엄마도 작작 좀 하세요. 동그라미. 좋습니다. 다음 친정엄마예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넌 언니라는 게 임신한 동생 신경도 안 쓰여. 너도 임신해봐서 알잖아. 시기 질투할 걸 해야지. 무슨 차별이야 차별은. 야, 지역 상품권 너한테 줘봤자 쓰지도 못할 거 동생 좀 준다고 그게 열받을 일이야? 너 부모한테 얼마나 잘했길래 뭐 맡겨놓은 거 있어? 아이고 언니란 게 X. 예, 일단 최영진 평론가님. 예, 우리 저 박지훈 변호사님이 이거를 X를 들 줄은 몰랐네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한 차별입니다. 이게 동생 임신은 임신이고 인사는 또 반갑게 해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아이와 동생 아이를 왜 비교합니까? 아이가 있는데. 밥은 또 동생 먹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진짜 저는 뭐예요? 이 가족 구성원. 제 딸입니까? 예, 저는 이거 완벽한 차별이라고 봅니다. 자, 일단 교수님. 네, 저는 정말 차별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서운함이 쌓여서 이렇게 더 크게 느끼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편애를 안 했는데도 편애했다라는 케이스도 사실 많이 봤고 실제로 편애한 케이스도 봤는데 중요한 건 이제 편애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이에요. 특히 집안에서 나는 언니로부터 편애를 당했다, 뭐 동생으로부터 편애를 당했다,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그때만이라도 좀 이렇게 다독거려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처를 더했을 것 같습니다. 자, 김하나 아나운서부터요. 저는 만약에 제가 사연자님의 입장이라면 충분히 서운했을 것 같아서 저도 O를 했는데요. 사실 어머니가 뭐 고의로 일부러 그러신 건지 아니면 집안의 문화가 예전부터 그랬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정황을 봤을 때는 그 사연자분 입장에서 충분히 예민한 게 아니라 서운한 감정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은 뭐라고 자, 이제 말씀하실까요? 객관적인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드러날 수 있는 거는 여동생인데 임신을 지금 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참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 지금 이 사연에 보면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원래 장녀가 더 우대받는 경우가 많긴 한데 여기 좀 이상한 상황이긴 한데 또 소고기 냄새 풀풀 저는 그거는 나가서 먹으면 돼요. 당연히 냄새 나면 만약에 진짜 차별할 것 같으면
안 줄 거 아니에요. 아, 몰래 먹겠죠. 몰래. 지역 상품권도 마찬가지예요. 안 먹을 때 주는 거.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조금 편애하고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 보이지만 아주 어떤 나쁜 의도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조금 예민하신 것 같다. 약간 너무 약간. 아, 너무 약간. 뭐 제가 나쁘게 얘기는 하진 않는데 예. 한 번 더 객관적으로 한번 좀 더 상황을 좀 보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두 사람이 차별받을 이유가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녀 차별이라든지 뭔가 다른 점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얘기가 없는 거 보면 약간은 본인 기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가족분들은 떡볶이 조아님께서는 저는 제 3자인데도 서럽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유리미 꼬모님은 여동생이 부모님한테 평소에 더 잘하신 건 아닐까라는 의문을 제기해 주셨고요. 이다미와 민지님, 아이 앞에서 흉보는 건 진짜 나쁜 할머니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터치.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누가 따라올 수 있겠어? 이런 얼음 라이프. 아이콘 아이스 미니. 아이콘 아이스 오리지널. 아이콘 아이스 스탠더드. 아이콘 아이스 맥스. 어떤 라이프를 원하든 코웨이라면 다 가능. 얼음 정수기도 결국 코웨이거나 아이콘이거나.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코웨이. 어떤 콘드로이틴 드세요? 손상된 관절은 회복이 어려우니까 의약품 원료에 약으로. 겔타입으로 빠른 흡수. 콘드로이틴 앞으로 약으로. 오직 약국에만. 맥스 콘드로이틴 1200.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와 내 자리가 바뀌었다. 이 친구가 김 사장인데 지난주에 평생 아버지로만 살다가 이제야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아버지의 인생엔 보람이 있다. 보람그룹. 괌에 있는 유명 호텔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범인이 호텔 직원으로 추정되는데 호텔 측과 현지 경찰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이번 추석 연휴에 대가족을 이끌고 괌에 다녀오셨다는 분께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다시는 괌에는 못 갈 것 같다, 안 갈 것 같다 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네, 이 제보자분 명절 연휴 때면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계획해서 가곤 하셨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 때는 만 7살, 5살, 3살 이렇게 3딸과 아내, 여동생, 부모님까지 총 8명의 대식구가 함께하는 여행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왕복 비행기 값만 600만 원이 넘고 숙박비까지 합하면 1,000만 원이 훌쩍 넘게 들었대요. 그래도 이 가족 모두가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인 만큼 다들 기대가 컸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린 세 딸들을 위해서 물놀이하기 좋기로 유명한 괌의 호텔에서 4일을 묵게 됐는데요. 다행히 가족들 모두 만족스럽게 지냈고 지난 6일 월요일에 체크아웃을 하고 귀국하는 일정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일이 일어났습니다. 5살 둘째 딸이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서 제보자가 딸을 데리고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요. 이 화장실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됐고 지금 귀국을 이미 하셨는데 그 후로도 계속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5살짜리 딸 꼬맹이를 데리고 지금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에 일단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제보자에게 들어보시죠. 아기는 앉아 있는 상태에서 휴지로 이제 닦아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뭐 위에서 약간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딱 고개를 들어보니까 카메라가 딱 저희 칸막이까지 넘어와가지고 완전 딱 있더라고요. 가지고 이거 뭐지 해가지고 했는데 살짝 한 2초 정도 그대로 있더니 옆으로 또 잠깐 살짝 옮기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한 5초 정도는 본 것 같습니다. 5초, 6초 뭐 이 정도. 제가 오 이렇게 소리 짓거든요. 제가 부산 사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카메라를 싹 바로 치우더라고요. 보니까. 자, 딸을 변기에 앉혀놓고 휴지를 준비하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올려다 봤더니 찰칵
네, 맨 처음에 가니까 가장 큰 화장실이 이제 첫 번째 칸이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못 들어갔습니다. 누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칸 같은 경우에도 문이 잠겨 있어서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칸에서 이제 어린 딸을 앉혀놓고 있는데 갑자기 첫 번째 칸에서 휴대폰이 보인 거예요. 분명히 5초에서 6초 가량을 봤습니다. 너무 놀라서 말도 못하고 있다가 뭐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휴대전화가 싹 사라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빨리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여동생한테 맡긴 다음에 누가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5분 정도 후에 그 첫 번째 칸에서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현지인 남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로 와라, 일로 와서 그 휴대폰 보여달라라고 얘기했더니 뭐 겨우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막 못 알아듣는 척하더니 눈도 안 마주치고 옆에 사무실로 쏙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자, 호텔 유니폼까지 입은 직원이 당신 좀 일로 와봐요 했는데 안면물수하고 그냥 확 들어갔다고요? 그렇죠. 만약에 결백하면 손님이 이 부르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렇게 들어갈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제보자가 부르는데도 직원은 눈 한 번 안 마주치고 화장실에서 약 20m 떨어진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이에 제보자가 같이 따라 들어가려고 하자 다른 직원들이 이를 제지했고요. 제보자가 아니 저 직원이 조금 전 화장실에서 내 딸을 불법 촬영했다. 지금 만나야겠다라고 했지만 이 직원들은 관계자만 출입할 수 있다라면서 거듭 막았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일단 밖에서 기다렸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아서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 직원을 찾았는데 이 디렉터라는 직함의 한국계 직원이 나와서 휴대전화 하나를 주면서 확인해 보라고 건넸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화장실에서 봤던 그 휴대전화였지만 이미 10여 분이 지난 상황이었어요. 촬영물을 다 지웠을 것 같았고 당사자가 아닌 다른 직원이 건넨 것도 좀 찜찜해서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호텔 측에 신고를 요청했습니다만 응해주지 않아서 제보자가 직접 신고했다고 합니다. 자, 화장실 옆칸에서 나온 그 직원 코빼기도 안 보이고 사무실엔 못 들어오게 막고 한국계 직원이 대신 나와서 휴대전화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 이거 확인해봐라.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자, 그래서 결국 외교부를 통해서 제보자가 현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자, 경찰이 오면 범인도 잡고 사건이 해결될 거라 기대했지만 잠시 후 도착한 현지 경찰 이렇게 얘기했다네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괌 이즈 세이프? 자, 안전하다 무슨 소린지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경찰이 저한테 와서 악수를 청하더니 영어로 뭐 괌은 안전하다, 괌 이즈 세이프 뭐 하면서 뭐 문제 없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노 프라블럼,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뒤에 얘기는 솔직히 뭐 못 알아들었고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앞에 계속 디렉터랑 경찰이랑 얘기하면서 디렉터가 웃는 걸 보면서 저는 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 그냥 끝났구나 싶었거든요 그때.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경찰은 하고 없더라고요 보니까. 제보자님한테 뭘 물어보지도 않고요. 예, 그러니까 뭐 상황 뭐 카메라 뭐 어떻게 했냐 얘기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몸짓으로 제가 이렇게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딱 그 말하고 가더라고요 그냥. 아니 무슨 노 프라블럼이야 지금 일이 벌어졌는데 뭐 그러면 막 없는 일 막 지어서 했다는 거예요? 일단 그 디렉터라는 한국계 직원하고 경찰이 와서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더만 하는 말이 괌 is safe, no problem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no problem은 이제 알아먹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안전한 곳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만 하고 그냥 떠나버렸고요. 뭐 조사를 하거나 문서 작성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경찰하고 디렉터 들어갔을 때 제보자가 들어가지 못한 거는 다른 데 연락하다 보니까 들어가지는 못했던 것 같고 이 아내하고 여동생이 이 직원, 범인으로 추정된 직원의 휴대전화를 살펴봤다고 해요. 그래서 그 휴대전화 안에 촬영문을 좀 확인해 보니까 뭐 일단은 좀 늦게 받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은 없었다고 합니다. 휴지통 보니까 21년도 이전에 사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사실 상황상 보면 촬영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부분 아니면 했는데 휴지통에까지 지웠다는 거.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뭐 포렌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옆 칸막이 너머로 이렇게 손을 넣으려면 뭘
밟고 올라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제보자께서 좀 뒤늦게 화장실을 가봤대요. 그랬더니 손잡이를 밟고 올라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손잡이를 딱 밟았는데 보니까 그 손잡이에 발자국이 있었어요. 뭐 있네. 네, 그래서 이거다 싶어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을 찍어서 나와서 아까 그 디렉터한테 이 사진을 내가 찍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디렉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거요, 제 발자국이에요. 제가 아까 경찰한테 소개를 한다고 제가 밟고 올라갔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현장까지 이렇게 막 훼손을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화가 났고요. 그다음에 호텔 측에서도 CCTV를 금방 확인하면 된다라고 얘기해놓고 지금까지도 그 CCTV를 확인을 안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직원 감싸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지 경찰도 별 대수롭지도 않은 일이다라는 식으로 미온적으로 대처했고요. 괌 출장소에서 나온 한국인 직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영진 평론가도 앞서 이제 잠깐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호텔에서 예전에 묵은 경험이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 호텔의 직원이 이런 짓을 했다고 하면 이게 과연 처음이냐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뭐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여러 피해자가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인데 일단 제보자에 따르면 다행히 둘째 딸은 카메라를 보지 못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는데 다만 이 제보자 본인이 계속 체한 것처럼 소화가 안 되고 집 화장실에서도 계속 위를 쳐다보게 되는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귀국 후에도 계속 호텔 측에 메일을 보내고 괌 출장소 등과 소통을 해봤지만 기다려달라는 답변뿐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제작진도 해당 호텔 측에 메일을 보냈는데 오늘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이 호텔 측은요, 해당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손님 측과 소통하고 있다면서 사건 접수 후 사법기관과 한국총영사관에 즉시 연락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제보자는 호텔 측에 신고를 부탁했지만 해주지 않아서 직접 외교부를 통해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호텔 측은 해당 직원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진행 중인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수사와 검토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어떤 추가 조치도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이거 포렌식만 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갖다가 뭐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첫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지난 추석 명절 연휴 강원도 바닷가의 한 카페입니다. 성인 4명이 음료와 함께 1인 1케이크를 주문하고 루프탑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카운터로 찾아와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대체 어떤 이유였을까요? 자, 강원도의 한 바닷가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사장님의 제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전날이죠. 제보자는 강원도의 한 바닷가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데 아무래도 평일보다는 뭐 당연하게도 주말에 뭐 사람도 많고 장사가 잘 됐다고 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손님들이 꽤 있었고요. 5일 오후에 성인 남녀 4명이 음료수와 함께 조각 케이크도 각자 1개씩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성인 4명이면 케이크 뭐 한두 개 이렇게 정도 시키는데 1인 1케이크를 주문하길래 제보자도 의아해서 한번 좀 쳐다봤다고 합니다. 손님들은 음료와 케이크를 받아서 카페 건물 옥상에 있는 루프탑으로 올라갔고요. 제보자도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고 15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아까 그 손님이 주문했던 케이크를 들고 다시 카운터로 찾아왔습니다. 보신 것처럼 루프탑으로 케이크를 들고 올라간 손님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쟁반째 다시 내려온 겁니다. 무슨 이유였는지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금방 15분, 20분 헷갈리다 내려오시더니 케이크 2개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으시고 1개는 조금 드시고 1개는 정말 모서리 끝에 있잖아요. 살짝 이렇게 포크로 이렇게 뜬 자국만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뭐 이랬더니 포크로 이렇게 한 입 떠 먹었는데 안에서 이게 나왔어요 하세요. 봤더니 화장실 휴지더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순간 언제 앉으셨으니까 좀 풀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환불 처리는 바로 해드릴게요. 일부러 오셨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이제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계속 이러세요. 근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올라가시더라고요. 그 케이크에서 두루마리 휴지 조각이 나왔다.
네, 우리가 들어도 좀 너무 이상하죠. 요만한 휴지 조각, 또 아니고 두루마리 휴지 조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제보자께서도 너무 놀래가지고 죄송하다, 환불해드리겠다라고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케이크는 직접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납품업체에서 완제품을 가져와서 판매하는 건데 3년 동안이나 이 케이크를 팔아왔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손님들 다시 루프탑으로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남은 음료수 마시고 이러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51,500원을 환불해 줬어요. 나중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케이크에서 그런 두루마리 휴지가 나왔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 휴지 끝에 립스틱도 묻어 있었대요. 아까 그 빨간 거 그거? 네,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이상하고 그다음에 그 두루마리 휴지가 있었으면 그 케이크에 휴지가 있었던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흔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남편한테 진짜 얘기했다고 립스틱. 합니다. 좀 그 느낌이 있네요. 자, 제보자한테 내용을 전해 들은 남편분이 곧바로 그럼 우리 CCTV 한번 보자 했더니 이상하죠. 이상하니까 CCTV 볼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하고 같이 즉시 CCTV를 돌려봤는데 정말 예상한 대로 아니면 예상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상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어떤? 이 사람들이 먹는데 갑자기 오물오물 씹다가 여성 한 명이 주머니에서 휴지 같은 거를 이렇게 좀 떨어뜨리는 모습이 보여요. 케이크 옆에 이렇게 떨어뜨리고 휴지를 떨어뜨린 다음에 케이크하고 휴지를 입에 넣고 곧바로 뱉어내는 모습입니다. 저거를 떨어뜨리고 지금 올려놨어요? 예, 뱉어내는 자막 좀 모습까지 빼주세요. 크게 저기 포착이 됩니다. 여성인데 요 후에 이제 아주 크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휴지 나왔다. 예, 저 모습이죠. 자, 찍었어. 저 모습이죠. 휴지 찍어서 같이 먹고 오물오물한 다음에 뱉는 모습까지 증거 장면이 지금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 이후에 옆좌석에 소리 들으라고 크게 질렀는 것 같아요. 휴지 나왔다. 뭐 이렇게 휴지 뭐야? 이렇게 큰 소리 내니까 옆자리 손님들 당연히 그것도 좀 부자연스럽다. 이상하지요. 휴지가 뭐긴 휴지지. 그게 뭡니까 그게. 무슨 신받다도 아니고. 일부러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손님들이 그거 보고 정말 오해했을 것 같아서 너무나 화가 났다고 하고요. 그중에 가장 이상한 게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왜 저렇게 하는지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신고, 이거 범죄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는 안 했는데 한번 보고 좀 느끼라고 이렇게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이 따끔하게 화면 보시면서 그냥 다시 한번 아니 좀 제대로 하든가. 휴지가 그게 나옵니까? 제대로 제대로 하면 안 됩니다. 독려하시는 거. 제대로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추석 연휴 대목을 맞아서 바쁜 와중에 황당한 일을 겪으셨다는 또 다른 사장님의 제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또 나타난 장연맨. 자, 횟집 사장님과 한 남성의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저 어제 회 먹고 온 손님인데요. 설사하고 토해갖고 병원장 장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험 처리하려고 전화드린 것도 아니고 병원비만 해주시면 되지 뭐. 네, 일단은 저희 때문에 이 음식 잘못 드시고 아프셔서 죄송하고요. 현금 결제하셨어요? 네. 그러면 몇 시쯤에 몇 분이 오셔서 뭐 드시고 가신 거예요? 두 명이서 법인카드인데 카드 결제가 법인카드여가지고 저한테 문자가 안 남아요. 그러니까 2인 세트인데 2인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광어우럭 나오고. 저희 두 명 온 거 기억 안 나세요? 인사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저희는 어제 그 8만 원짜리 회를 판 내역이 안 나오거든요? 왜 안 나와요? 3인 세트인지 2인 세트인지 모르겠는데 뭘 시켰어요 회를. 많이 먹으려고 시켰는데 됐어요. 그냥 신고할게요 그냥. 됐어요. 자, 저희가 일부러 예전처럼 음성 변조 안 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 지금 이 통화 내용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사건 반장에서 3개월 전에 소개했던 그 물회 먹고 배탈 났다면서 병원비를 뜯어갔다는 이땡우 씨, 바로 그자가 남당항에 있는 식당들을 상대로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 네, 맞습니다. 홍성입니다. 이곳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제보자가 지난 목요일에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한 남성이 전화로 어제 회를 먹고 갔는데 배탈이 났다.
급성 장염에 걸렸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으니까 병원비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제보자가 일단 사과를 하고 보험 처리를 해드리겠다고 했는데요. 남성이 보험은 안 된다. 그냥 병원비만 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남성의 말만 듣고 그냥 무작정 돈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보자가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병원비 영수증 그리고 식당에서 결제한 내역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 남성 현금으로 결제했다. 이 법인카드라서 나한테 문자는 안 온다. 이런 말을 하더니 2층에서 먹었다. 아니다 1층이었던 것 같다. 계속 말을 바꾸는 겁니다. 아주 결정적으로 남성이 조금 전에 대화 들으셨겠지만 2인 세트를 먹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보자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날에 2인 세트를 판매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8만 원짜리 판매 기록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남성이 갑자기 또 3인 세트였나 2인 세트였나 그랬던 것 같다. 광어 우럭 나오는 거 먹었다. 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 결국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랍니다. 자, 그런데 저 전화 제보자 사장님만 받은 게 아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제보자가 그 옆집 횟집 사장님께 이런 전화 받았다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니까 그 옆집 사장님도 나도 같은 전화를 받았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사기를 치는 거라고 확신이 들어서 현재 남당항에서 열리는 대하축제 위원장에게 얘기했더니 다른 집도 같은 전화를 받았다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현재 위원장이 확인한 것만 3군데라고 들었다고 하네요. 자, 제보자는 남성이 지금 대하축제가 한창이라 근처 식당을 검색해서 쭉 연락을 돌린 것 같다면서 다행히 이번엔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나이 드신 사장님들은 잘 모르고 당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게 너무 괘씸해서 제보를 한 것이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한편 이 남성은 3년 전에는 16만 원을 요구하더니 3개월 전에는 18만 원을 요구했고 이번에는 병원비로 26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 장현맨 이땡우 대범한 건지 솔직한 건지 3개월 전 그 전화번호를 갖고 이번에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이진호 씨 되세요? 네, 누구세요? 네, 혹시 얼마 전에 횟집에서 회 드시고 장염 걸리신 분 맞으세요? 네네. 좀 몸 괜찮으세요? 네, 누구세요? 저 JTBC 사건반장 인데요. 네, 누구요? 저희 3개월 전에 방송 한번 나오셨잖아요. 경찰 조사 받으셨어요? 네. 왜 아직도 이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전화번호도 안 바꾸시네? 그러면 뭐예요? 왜 이러고 사시는 거예요? 저 알아서 살게요. 지금 최근까지 사기치고 다니셨잖아요. 죄송합니다. 한번 용서해 주세요. 저희한테 죄송하고 네. 용서를 할 건 없고요. 네, 이제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박 변호사님, 저희 제작진이 하다 너무 황당해서 너 왜 이러고 사니 물었잖아 지금. 이게 전화번호 정도는 바꾸라는 건 아닌데 무기력한 사기꾼이에요. 이게 사기를 치려면 무기력하지 진짜 딱 않아요. 그 표현이 맞네. 아주 적극적이고 돈 하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좀 납득하기는 어렵고요. 사기죄가 됩니다. 미수죄가 될 수가 있고요. 지금 여러 사건이 계류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 말고도 10여 건 이상이라 된다 하고 실제로 계좌 이체했던 점주들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혹시나 잘못 올려가면 그럼요. 피해보니까요. 그런 분들이 있는 상황인데 10건 이상 지금 고소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병합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조사를 받는다면 상습 사기,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무기력한 사기꾼. 자, 이땡우 이름 꼭 기억하시고 다른 우리 사장님들 피해 없으시길 바라면서요. 자,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명절이 끝난 다음 날 엄마가 아침 식사를 차리고 있습니다. 각종 전부터 나물, 탕까지 진수성찬이 차려졌는데요. 그런데 상을 마주한 아빠와 딸의 표정이 왠지 어둡습니다. 푸짐한 상을 앞에 두고 두 사람은 왜 울상이 된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습니다. 자, 밥
밥지옥에 명절이 끝나면 밥지옥에 시달린다는 고등학생의 사연. 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고등학생 여학생이에요. 근데 명절이 끝나는 게 너무 두렵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어떤 분이냐면 이 밥하는 것도 싫어하고 좋아하지도 않고 또 잘해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늘 육개장, 곰국 이런 거 이만큼 끓여놓고 다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은 다음에 하나씩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데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맛이 없게 먹다가 학교에 가서 급식을 먹으면 친구들은 급식 맛없어 이러면서 투덜대지만 이 학생은 급식이 제일 맛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딸인 사연자 딸 가장 무서운 게 명절 끝난 그 다음 날부터. 네, 이 명절이 되면 사연자 가족은 친가 외가에 모두 다녀오는데요. 양쪽 집에서 뭐 전이며 나물, 잡채까지 음식을 한가득 싸운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명절이 끝나고 다음 날 아침 식사로 남은 나물들 모아서 비빔밥을 차리고요. 점심에는 남은 찰밥 위에 잡채를 얹어서 잡채덮밥, 디저트로는 식혜 한 사발을 내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면 각종 전을 넣어서 찌개를 끓이고 차례상에 올랐던 생선까지 다시 식탁에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분명 명절은 끝났는데 며칠 동안 식탁에 계속 명절 음식이 올라옵니다. 박 변호사님, 저도 진짜 명절 때 비빔밥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명절 끝나고. 많이 먹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비빔밥을 우리가 아는 그 비빔밥이 아니라 남은 잔반이 이렇게 만든 비빔밥. 완전 비빔밥. 예. 이제 문제는 뭐 한두 번 먹는 거는 뭐 되게 괜찮고 맛있을 수 있는데 한 달 동안 먹어야 된다는 게 가장 문제예요. 명절 3대 세트가 있죠. 전, 나물, 잡채.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아침에 전은 데워서 간장 찍어 먹어라. 저녁에 전은 또 데워서 초장 찍어 먹어라.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한다고 합니다. 뭐 맛은 조금 달라지겠죠. 짭거나 좀 달라지는데 안 된다. 좀 다른 거 먹으면 안 되냐 하면 이 명절 음식 다 먹을 때까지 절대로 다른 음식 안 해주겠다. 공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엄마의 이런 거에는 정말 큰 계획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매 끼니마다 이제 명절 음식을 먹던 아빠가 드디어 터져버린 거예요. 야, 내가 잔반 처리발이야? 하면서 이제 화가 났는데 엄마가 갑자기 그럼 차례를 없애던가! 라고 격분했다고 합니다. 차례! 예. 엄마는 이거 다 수십만 원 들여서 내 허리 끊어지게 전 부쳤다. 그렇게 먹기 싫으면 차례를 안 지르면 될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엄마의 끝없는 반찬 재활용엔 숨은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명절 차례상에 대한 항의성 시위였던 겁니다. 이후 아빠는 아무 말 못하고 지금까지도 묵묵히 잔반 처리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 올드보이의 최민식입니까? 군만두? 군만두 한 15년 드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끝없는 잔반 처리가 건강에도 좀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뭐 고기, 떡, 전, 기름기도 좀 많고 칼로리가 아주 높은 음식들이잖아요. 특히 전, 기름 정말 많이 먹죠. 사연자가 이 명절 음식 덕분에 한 달 만에 몸무게가 5kg이나 는 적도 있다고 해요. 그뿐만이 아니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배탈이 나기도 했는데요. 근데 배탈이 났을 때도 엄마가 흰죽을 내오면서 차례상에 올렸던 3종 나물 세트를 반찬으로 함께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딸인 사연자, 엄마 나 진짜 너무 물린다. 제발 그만 좀 줘 하고 거부를 했지만 엄마는 오히려 이거 다 제일 좋은 재료로 만든 건데 몸에 좋은 거니까 먹어라. 무슨 볼멘 소리를 그렇게 하니 이렇게 반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고등학생이면 본인이 먹고 싶은 거 자기가 이렇게 요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부엌에 들어가면 아니 부엌도 좁은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귀찮게 하냐고 가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엄마 우리 외식해요. 그러면 또 이분이 또 엄마가 또 편식까지 하신대요. 그래서 외식을 안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외식도 잘 하기 어렵고 용돈으로 좀 뭘 먹으면 집에 밥은 안 먹고 그렇게 군것질만 하면서 또 이렇게 혼내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최영진 평론가가 성별을 초월한 엄마 역을 맡아주시고요. 아빠 역엔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딸 역엔 김하은 아나운서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자, 오늘 아침 뭐 먹을래? 1번 정성 가득 나물 비빔밥, 2번은 윤기가 짜르르 도는 잡채덮밥. 엄마 나 이제 생각만 해도 진짜 토 쏠려. 엄마 나 어제도 먹고 그제도 먹고 매일 먹고 있는데 제발 다른 것 좀 먹으면 안 될까? 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 반찬 투정을 하니? 됐다!
먹기 싫으면 말아. 네 아빠나 주게. 아, 목소리 너무 듣기 싫은데 나는 라면 그냥 끓여 먹으면 안 되나? 내가 진짜 소화도 안 되고 계속 방구 나오고 그러는데. 여보. 아니, 라면은 무슨? 당신은 배 좀 봐. 살 좀 빼야 돼. 뭐. 이거 나물 봐봐. 얼마나 싱싱하고 맛도 좋아. 아, 그 나물이 기름 덩어리고 내 지금 5일 만에 3kg 쪘거든. 내가 무슨 잔반차리반이가? 왜 자꾸 우리한테 먹이노? 목소리 이상한 애가. 그러게 그 명절 차례를 없애라니까. 안 그러면 다 먹기 전에 다른 반찬 절대 없다. 목소리가 이상해. 아, 박 변호사님. 네, 죄송합니다. 아니 저번에 이 방송 끝나고 연기지도 좀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아니 근데 뭐 저는 성별 바꾸는 연기 쉽지는 않죠. 아, 예. 쉽지는 자, 않죠. 아무튼 박 변호사님. 예. 이런 경험 있다 없다? 있다. 지금은 좀 없었는데 이런 건 한 보름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는 합니다. 하게 되면 참 전이 덧정이 없어질 정도로 진짜 많이 먹는데 그래서 한 달은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막 냉장고 넣어서 막 냉동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좀 비비는 걸 자체를 싫어해요. 아, 진짜. 예.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최영진 평론가도 이런 경험 있다 없다? 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혼 때는 그래도 이렇게 막 뭐 차려주고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거의 식이 직전까지 음식을 막 주더라고요.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즐겨 먹는 편입니다. 자, 교수님이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어머니는 음식하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이제 이 차례에서 노동을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고 이런 어떤 감정도 좀 섞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남편께서 지금 방관자, 회피자이신 것 같은데 나서서 이 아내의 노고를 좀 고맙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가족들이 비난하기보다는 설득하고 공감하는 방법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지금 채팅창 보니까 공감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별별 상담소 마무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잔뜩 화가 난 여성이 옷가게 유리문을 발로 뻥뻥 차고 있습니다. 자, 뒤로 돌려차기까지 하는데요. 온 힘을 다해서 유리문을 발로 차고 밀어내다 못해서 몸통 박치기까지 해버립니다. 위험하다. 결국 힘을 못 버틴 유리문 밑이 덜렁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간 여성 옷들을 덥석 잡아서 본인의 검은색 가방에 닥치는 대로 쑤셔 넣는데요. 다 못 넣은 옷들은 당당하게 손에 들고 성큼성큼 밖으로 나옵니다. 쟤 지금 도둑질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여성 옷을 훔치려다가 직원에게 적발이 된 건데요. 게다가 직원까지 폭행을 했어요. 직원을 폭행해서 문을 잠갔더니 이런 짓을 했던 건데요. 직원의 위협에 절도, 재물 손괴까지 이거 한두 개가 아니에요. 꼭 죗값 치르길 바랍니다. 야, 저걸 보고만 있네. 자, 다음 이어갑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한 여성이 냄비 뚜껑과 정글도를 엘리베이터 문 사이에 툭 이렇게 놓습니다. 근데 놓자마자 정글도가 엘리베이터 문틈으로 쏙 들어가고 쏙 들어갔어. 맙니다. 당황한 여성은 쪼그려 앉아서 이리저리 살피다가 급기야는 엎드려 정글도를 찾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걸 왜 저기다 뒀어요? 집에서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잡아두려고 한 것이었는데요. 정글도 찾기를 포기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여성. 문이 닫히고 운행이 되나 싶었는데 갑자기 쾅! 엘리베이터 문 전체가 부서져 버렸습니다. 큰일 났다. 여성은 무사히 구조는 됐지만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주민들의 온갖 비난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유 진짜 다음 이어갑니다. 아유. 으차 아유. 헬스장에서 땀 흘리며 운동하는 남성들. 운동 좋죠. 한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 운동기구로 이동하러 갑니다. 하는데요? 반대편 남성도 이동하려고 하는데요. 좁은 헬스장 통로에서 마주친 두 남성. 내가 비킬게. 나도 비킬게. 서로 양보하기 위해서 왔다. 왠지 싸울 것 같은데? 네. 그러다 한 남성이 갑자기 허리에 손을 척. 다른 남성도 허리에 손을 척. 손을 잡고 확 잡고 두 남성의 왈츠가 시작이 됩니다. 갑자기 남성미 가득한 헬스장에서 로맨틱한 장소가 되어버렸는데요. 잠깐의 왈츠 타임을 가진 두 남성 더욱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최영진 평론가님 이 상황 이해가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약간 좀 분위기 이상한데? 자, 좋습니다.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자, 바닥에 누워있는 저건 새끼 돼지입니다. 자, 여성은 돼지의 배를 톡톡 쳐보는데요. 그런데 반응이 없자 더 세게 툭툭 쳐보고 또 앞다리도 잡아보고 휙 들어서 올려도 봅니다. 죽었? 자, 다급해진 녀석 결국 문을 넘어가서 새끼 돼지를 흔들면서 얼굴도 확인해 보고요. 이를 본 주변 돼지들도 걱정이 됐는지 하나둘씩 모여드는데요. 자, 하지만 두 다리를 잡고 뒤집고 세우려고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갑자기 새끼 돼지가 그런데 일어나는 거예요. 뭐야, 안 죽었어? 자, 알고 보니까 새끼 돼지가 깊이 잠들어서 꿈나라를 여행 중이었던 거예요. 자, 너무 놀랐던 주인 열받았는지 엉덩이를 자 찰싹 때렸습니다. 한 번 더 꿈나라 갔다가는 주인 심장이 남아나질 않을 것 같아요. 교수님, 저건 누가 봐도 죽은 거 아니에요? 그거 완전 숙면을 취하는군요. 근데 돼지도 꿈을 꿀까요? 교수님? 교수님이 아니라 박 변호사님? 꿈꾼대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괴단 질문을 드렸네요. 예,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4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